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사라져가는 빛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벽들, 좁은 복도, 그리고 이웃들의 삶이 스며든 그런 곳 말입니다. 일부 혼자가 된 베란다. 오후 3시. 나른한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김 할머니는 항상 베란다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의 작고 야윈 어깨, 그 어깨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숲이 보였습니다. 40년, 참 긴 세월이죠. 할머니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40년을 보내셨습니다. 신혼 때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그때는 이 동네가 참 한적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지도 않았고 골목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은 먼저 떠나셨고 자식들은 모두 타지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딸은 대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가끔 안부 전화는 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내 걱정 말아라.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후에 남는 정막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발소리,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 주전자에 물 끓이는 소리, 혼자 먹는 밥 먹는 소리, 모든 소리가 혼자만의 소리였습니다. 이웃들은 어떨까요? 옆집 아주머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고, 아래층에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침마다 바쁘게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위층에는 아마 학생이 사는 것 같은데 가끔 음악 소리가 들릴 뿐이었죠. 할머니의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도 보고 때로는 공원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보곤 했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멀리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일상은 베란다가 전부였습니다. 베란다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윤이 나는 그 낡은 나무 벤치.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 벤치에 앉아 신문도 보시고 할머니와 담소도 나누셨죠.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만. 그러게요. 빨래 말리기 딱 좋네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 이제 그 벤치에는 작은 화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하게 돌보는 작은 생명이었죠. 이름도 모르는 작은 관엽식물이었는데 처음에는 파릇파릇하고 싱싱했습니다. 작은 잎사귀들이 생기 넘치게 뻗어나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졌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화분이 왠지 모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잎끝이 조금씩 누래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물도 주고 정성껏 돌봤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우나. 할머니는 화분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화분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너무 적막해진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였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느낌. 돌봐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분마저 시들어 간다면 할머니는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부 창 너머의 시선. 이때 맞은편 건물 4층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민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7살. 한창 예민하고 감수성 풍부한 나이죠. 민준이는 공부하다가 지치면 자주 창문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답답한 수학 문제들 사이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창밖의 넓은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트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맞은편 베란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계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주 보다 보니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창문을 열면 할머니는 이미 그 자리에 계셨죠. 작은 벤치에 앉아서 멀리 아파트 숲을 바라보시는 모습. 가끔은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화분 같은 것을 물을 주시기도 하고 위치를 옮기시기도 하고 그 모습이 참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구부정해 보였어요. 뭔가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혹시 혼자 계시는 건 아닐까? 민준이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의식적으로 할머니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항상 혼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가끔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화분도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식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화초 키우는 것을 좋아하셔서 자주 도와드리곤 했거든요. 민준이는 멀리서 봐도 잎의 색깔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파릇파릇했던 잎들이 점점 노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도 힘이 없어 보이고,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아닐까?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식물을 키우실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물도 너무 자주 주시고 너무 자주 만지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이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삼부 용기 있는 첫걸음. 며칠 동안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 혹시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가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이는 할머니의 화분이 더욱 심하게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는 것까지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민준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관엽식물 키울 때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꽃집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식물 전용 영양제, 좋은 배양토, 그리고 작은 화분. 민준이는 용돈을 털어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도 관엽식물 키우는 방법을 더 찾아봤어요. 역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구나. 통풍도 중요하고 햇빛도 너무 강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민준이는 작은 가방에 준비한 것들을 넣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어서. 안녕하세요. 맞은편 아파트 4층에 사는 학생입니다. 민준이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지? 할머니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조심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혹시 베란다에 있는 화분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멀리서 봤는데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문 너머로 민준이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어린 학생의 순수하고 정직한 눈빛, 진심 어린 목소리.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준이와 할머니가 처음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더 작고 여리셨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하고 자상하셨죠. 민준이는 할머니가 생각보다 더 외로워 보이셨어요. 집 안도 참 조용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정말 멀리서도 보였구나. 할머니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며 베란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민준이는 화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았어요. 흙이 너무 축축하고 뿌리 쪽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물을 주셨나요?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아, 그게 좀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민준이는 가져온 도구들로 화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썩은 뿌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고 영양제도 조금 넣어주고. 할머니는 민준이의 능숙한 손놀림을 신기하게 보셨어요. 어머, 정말 잘하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할머니께서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민준이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작은 기적의 시작.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정성껏 돌본 화분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시들었던 잎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새로운 잎까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신기하다. 할머니는 매일 화분을 보며 작은 기적에 감탄하셨어요. 죽어가던 식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다니. 민준이는 그 후로도 가끔씩 들렀습니다. 할머니, 화분 어떠세요? 어머, 민준아, 또 왔구나. 고마워라. 처음에는 화분 이야기만 하던 둘이 점점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동네가 참 한적했어. 지금처럼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하늘이 훨씬 넓어 보였지. 민준이도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공부가 힘들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생겼고, 민준이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생겼어요. 때로는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약과를 민준이에게 건네기도 하셨어요.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민준이 좋아할까 해서 민준이도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식물 도감이나 예쁜 화분 같은 것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할머니 화분이랑 같은 식물이 나와 있어요. 어머, 이름이 산호수구나. 처음 알았네. 이제 둘의 관계는 화분을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부 피어나는 새싹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만 계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셨어요. 아래층 아주머니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도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빨래 말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혹시 집에 화분 키우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언제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할머니의 변화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민준이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어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준이는 달라졌어요. 혼자 있던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민준아, 요즘 달라졌네. 어떻게요? 더 친근해진 것 같아. 그리고 그 작은 화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변했어요. 새 잎이 계속 나오고, 줄기도 튼튼해지고, 심지어는 작은 꽃봉오리까지. 할머니, 꽃이 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어디. 여기. 이 작은 봉오리 보세요. 며칠 후 정말로 작은 꽃이 폈습니다. 하얀색 작은 꽃.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예쁜 꽃이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는 꽃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이제 김 할머니의 베란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시들어가던 작은 화분은 무성하게 자라서 베란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할머니와 민준이가 함께 키운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매일 오후 3시 할머니는 여전히 베란다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끔은 민준이가 와서 함께 앉기도 하고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화분 구경을 하기도 하고 할머니, 이 꽃 정말 예뻐졌어요. 그치? 민준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정성껏 돌보셔서 그런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이 따뜻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화분을 함께 심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잎들을 함께 정리하고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고